그 박선수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답답해서 좀 금융위원장님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청문회 거치고 또 지난 한 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4조 2천억 서별관 회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당시 대우조선 그 사장님께서 청문회에 와서 장담도 하셨어요. 극단적인 표현까지 빌어서.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 뭐 이런 약속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4조 2천억 그 지원 결정 과정이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밀실 그 협의가 아니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함께 병행이 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그 집중되어 있는 이 대우조선 문제, 회계자료도 문제가 있고 실사보고서도 그렇고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국회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런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당시에 이제는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까지 장담을 하셨는데 너무 다시 한번 또 쉽게 23일 날 추가 지원을 결정하신다는 거죠. 네, 의원님께 말씀 드려야 될 것은 먼저 2015년 10월에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되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대우조선의 여러 가지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 그다음에 채권금융기관이 안아야 되는 부담, 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진해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진해운의 경우는 1,400억 원 지원 요청도 거부를 하면서 당시에 또 국회에서는 오히려 한진해운에 대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그 지원 거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그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그때 당시 했던 말씀을 보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버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우조선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완벽한 모럴 해저드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모럴 해저드를 없애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의 고려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구계획 이행률도 제일 낮아요. 조선 3사 중에. 그렇거든요. 지금 대우조선이 27% 자구계획 이행률이. 그리고 현대나 삼성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데 실제로 이렇게 국가가 그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대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지금 좀 더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조 원을 추가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 그 다음에 실제로 유동성 부족이다라고 파악한 근거 자료들, 그리고 경영 예측 자료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방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출신 김혜영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이 조선 산업이 노동직업적 산업이라는 그러한 인식하에 사양 산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선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선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이라는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대우조선 해양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추가 지원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우조선의 부실 과정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재무구조 및 유동성 상황 종합 점검 실시하고 있지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네. 이 관련해서 삼정회계법인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지금 그 종합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대우조선 사태가 일어난 많은 원인 중에 핵심적인 또 원인이 이 외부의 이런 감사 기능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삼정과 태평양 선택한 근거가 무엇인지 요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삼정과 태평양에서 이 종합 점검을 정확하게 하는지 어떠한 지금 금융위 차원에서 감시 수단이 있는지 그거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낭골사에 대한 드릴십 지금 인도 지연 때문에 1.4조 원 정도 유동성이 지금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뭐 10여 차례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인도 방안 대책이 없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제가 지금 예.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4월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부족이 지금 현실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21일입니다. 4월까지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정무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진작에 우리 정무위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답을 해보시죠. 네, 저희가 작년 말부터 대우조선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유동성 부족 문제가 예견이 되어서 1월 달부터 정밀실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실사가 2월 말쯤에 대략적인 숫자를 보고받을 수 있었었고 그 이후 채권은행들과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4월 유동성의 부족에 실현이 되는 즉 나타나는 시점은 4월 14일 회사채의 만기 도래일 4,400억 도래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저희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융위원장님의 보고가 늦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 4월에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그 금융위에서 지금 추진 중인 방안이 이해관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그 보유한 채권을 50% 이상 출자 전환하고 자녀분 만기 연장하겠다 뭐 이러한 안들 검토하고 있지요. 이러한 안 검토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 네. 보면은 이해관계자의 책임 정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서 채권을 출자 전환한다면은 나름대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그럼 출자 전환을 하면서 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적 책임도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 국무조정실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틸러슨 장관과 우리 한미 외교 정상회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측에서 만찬 제의를 안 했다고 나오는데요. 왜 만찬 제의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제의를 하고 직속에서 거절을 하면서 뭐 만찬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제의를 했었다고 나오는데요. 뭐 제가 외관부 사안을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 뜻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책임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이나 법무실사 법인에 대한 선택은 이건 채권단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 수단이 있느냐? 당연히 뭐 용역을 맡겼으니까 이 용역에 대한 평가나 이런 등이 채권단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소난골에 대한 정부의 협조 요청은 여러 경로로 앙골라 정부에도 외교청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왔었습니다. 예, 채권단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근거 자료들 그리고 경영 예측 자료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방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출신 김혜영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이 조선 산업이 노동직업적 산업이라는 그러한 인식하에 사양 산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선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이라는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수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답답해서 좀 금융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청문회 거치고 또 지난 한 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4조 2천억 서별관 회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당시 대우조선 사장님께서 청문회 와서 장담도 하셨어요. 극단적인 표현까지 빌어서.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 뭐 이런 약속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4조 2천억 지원 결정 과정이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밀실 협의가 아니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함께 병행이 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는 어려움들, 그다음에 채권금융기관이 안아야 되는 부담, 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진해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진해운의 경우는 1,400억 원 지원 요청도 거부를 하면서 당시에 또 국회에서는 오히려 한진해운에 대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지원 거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그때 당시 했던 말씀을 보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버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우조선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완벽한 모럴 해저드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우조선 문제. 회계자료도 문제가 있고 실사보고서도 그렇고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국회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런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당시에 이제는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까지 장담을 하셨는데 너무 다시 한번 또 쉽게 23일 날 추가 지원을 결정하신다는 거죠. 네, 의원님께 말씀 드려야 될 것은 먼저 2015년 10월에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되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대우조선의 여러 가지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모럴 해저드를 없애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의 고려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요. 이게 지금 자구계획 이행률도 제일 낮아요. 조선 3사 중에. 그렇거든요. 지금 대우조선이 27% 자구계획 이행률이.
그리고 현대나 삼성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데 실제로 이렇게 국가가 그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대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지금 좀 더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조 원을 추가 투입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 그다음에 실제로 유동성 부족이다라고 파악한